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경 만드는 걸 이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토샵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되도록이면 40분대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이제 배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복사를 해서 하늘을 더 크게 만들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도장 툴로 지워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그 패널이든 아니면 PPT 파일이든 어떤 파일에 내가 배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눕기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눕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 눕기 작업을 하는 방법 몇 가지, 이 집을 모양대로 이제 따낸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배경에 넣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이트에 또 뭐 사진만 뚝뚝뚝 앉혀 놓는 것보다 뭔가 좀 부드럽게 사라지는 배경에 이렇게 묻히는 느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포토샵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대로 뭐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스크의 개념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포토샵을 익힐 때 마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레이어 마스크 외에 다른 마스크도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가장 자주 쓰는 게 레이어 마스크이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FM대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면서 가장자리를 은은하게 그 마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은은하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름, 지금 내가 이 구름이라고 된 게 사실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카메라처럼 가운데 뚫린 게 있죠. 여기 이 부분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옆에 필름이 하나 생겨요. 자, 이 필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니까 막아주는 마스크예요. 마스크. 마스크는 뭐예요? 가려주는 거잖아요. 가려준다는 것은 이 마스크는 이 그림을 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려지는 거를 늘려주면, 가려지는 거를 서서히 가려지게 하면, 그러면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마스크는 말 그대로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이미지 외에 나머지는 지금 까맣게 나오죠. 이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려진 거를 더 늘리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에서 만약에 블랙을 칠하면 이렇게 더 가려져요. 이게 블랙을 칠하면 가려지고, 자, 만약에 화이트를 칠하면 어때요? 가려진 게 더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도화지에 그릴 때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블랙을 칠하면 가려지고, 이렇게 가려지고, 화이트를 칠하면 그대로 다시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 모두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일단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 자체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법만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에서 자, 그라디언트는 포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그라디언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포그라운드에서 화이트로, 백그라운드에서 화이트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블랙 앤 화이트는 바꿔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는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나 아니면은 포그라운드에서 투명, 이것을 활용하면 가장 적절하게 되거든요. 일단 포그라운드에서 투명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여기 지금 모드를 노말과 멀티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 이걸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가장 많이 쓰는 거를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옵시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도를 단번에 확 없애는 게 아니라 옵시티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 페이드 아웃 된다고 하죠,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방향을 이렇게 하면 가장자리가 꼭 수직 수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화이트 그 경계선이 거의 무뎌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옵시티를 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낮춰서 하면 좀 더 좀 부드럽게 사라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옵시티는 본인이 조정해 가면서, 또 여기가 노말이 아니라 멀티가 있어요. 멀티. 멀티는 내가 지금 한 것에서 곱하기가 돼가지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위에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효과를 주면 배경으로 쓰기 아주 적합하게 은은하게 깔 수 있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스크를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 Shift를 누르고 지금 이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 마스크 다시 씌워서 다시 작업해야겠다 싶으면 이 마스크를 없애야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델리트 레이어 마스크 하면은 마스크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해보자 싶으면은 이제 그라디언트 그대로, 이번에는 멀티. 자, 처음부터 너무 이제 낮게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과가 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세게 하다가 나중엔 조금 더 좀 약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선, 자, 확대해 볼게요. 이 선이 보이지 않게 완전 화이트를 만나게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여기서는 초점이에요.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는 이제 다 됐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해버려도 되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라고 있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어플라이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마스크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일단은 레이어 마스크 상태로 일단 놔둘게요. 이 부분에 붙일게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보면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 할 때 아까 어플라이 한 것도 괜찮고 이거 그대로 가져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생각보다 크기가 적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로 그대로 늘려줍니다. 자, 늘려서 이렇게 이제 놨는데 문제는 이제 뒷부분이 안 보이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놓을 때 노멀이 아니라 멀티로 놔야겠죠. 그럼 뒷부분이 이제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도면의 가독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보조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약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필을, 그러니까 투명도를 좀 줘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채도를 좀 낮춰주는 것도 괜찮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HUE 배웠죠. 자, 이미지 어저스먼트에서 HUE 나왔죠. 여기서 세츄레이션 채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그럼 좀 더 은은한 느낌이 들고, 이제 여기서 살짝 좀 밝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진해지죠. 이제 이럴 부분은 조금 더 흐려지면서 밝게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히 조절해 주면 필도 약간 더 죽여준다거나, 너무 죽였죠.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배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3D 이미지만 있을 때보다 실사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좀 신뢰성도 있고 그런 느낌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비단 이제 패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모든 분들이 PPT로 파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PPT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꽤 많이 있죠. 근데 일단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먼저 했고, 이 다음 눕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PPT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로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눕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눕기 작업은 그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해당된 거로서 원래 빼는 거, 빼기라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빼버린다. 이미지를 오히려 하얗게 놔두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버린다. 약간 그런 네거티브한 그 효과,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꾸어진다. 그게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필요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따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늘을 이제 우리가 멋지게 만들긴 했는데 굳이 여기서는 하늘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늘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따서 그냥 화이트 바탕에 놓겠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Shift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없앨게요. 레이어 마스크 딜리트 해놓고 여기서 눕기 작업을 해보겠다. 이 눕기 작업을 하는데 먼저 이 하늘 자체는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지붕색도 좀 바꿔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그 상태에서 지붕색만 바꿔준다. 그것도 괜찮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는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 지붕색을 한번 바꿔주기 위해서 눕기를 따볼게요. 여기서 지붕색만 바꿔주려면 지붕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지붕이 선택되지 않았는데 지붕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은 이 셀렉트와 레이어가 전부다. 그런 말이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렉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자, 여기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툴바. 자, 이거는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붕을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 라소 툴을 활용할게요. 라소 툴이라는 것은 일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툴이 있고, 또 각을 지게 하는 폴리건 툴이 있고, 이렇게 각을 지어서 만나면 되는 툴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건 툴이죠. 이걸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폴리건 툴을 활용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하면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선택을 해서 각이 나오게 하면 돼요. 지금 조금 더 나갔어야 했는데 조금 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조금 더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델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방금 눌렀던 점이 없어지고 다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최대한 나가서 이건 또 너무 나갔죠. 자, 이렇게 만나야지 돼요. 문제는 다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했는데 여기가 더 많이 나갔다거나 약간 덜 선택되었다, 아니면 많이 선택됐다,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지붕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많이 선택이 됐죠, 여기 하늘 부분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Alt 키를 누르면서 하세요. 그럼 Alt 키 하면 마이너스가 켜질 거예요. 마이너스가 켜지면 내가 지금 선택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하겠다. 좀 여기가 조금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을 정확히 모르겠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만나서 없어져요. 방금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마이너스 한 부분만큼 빠져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플러스는 어떻게 하느냐? Shift를 누르면 돼요. Shift를 누르면 플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더 선택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플러스 할 만한 부분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 정도 살짝 여기 튀어나오는 지붕 정도,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럼 살짝 올라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어요. 지붕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이쪽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레이어 뉴 비어, 자, 레이어 뉴 해놓고 비어 카피가 있고 비어 컷이 있어요. 근데 비어 컷을 하면 자, 비어 컷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동 툴이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걸 선택을 하고 보세요. 지붕이 잘라져 버렸죠. 배경에 화이트가 나와 버리죠. 이러면 물론 이렇게 해도 작업이 충분한데 문제는 항상 되돌아갈 백도어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 하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뉴, 비어,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카피를 하게 되면 자, 이거를 그대로 빼도 배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맘 놓고 이 부분에 변화를 줘도 뒤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항상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이미지 지난번 여러분들 알려줬던 거, 아까도 했던 거 HUE 이거 휴를 하면 어때요? 색상의 변화를 마음껏 줄 수가 있죠. 지붕의 색채를 뭐 이렇게 레드 쪽으로 해본달지 이렇게 레드로 해서 약간 좀 진하게 라이트니스를 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어때요? 빨간 지붕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빨간 지붕으로 해본 것과 이렇게 회색 지붕, 물론 파란 지붕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파란 지붕도 하나 더 복사하며, 자,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우측 버튼 해서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를 해도 되고 그냥 자, 여기서 여기 이걸 해도 되는데 복잡하죠. 이렇게 그냥 하기보다 물론 카피 해도 되고 자 아니면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지금 종이 접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카피된 게 나와요. 레이어는 항상 이름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붕, 루핑 뭐 영어든 한글이든 지붕 레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긴 지우고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붕 이미지 똑같이 HE 하면 어때요? 여기서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죠. 블루 초록 지붕이 됐죠. 자, 초록색 잠깐만요. 아래쪽에 오케이 해놓고 지금 아래쪽에 이게 있다 보니까 자 초록 지붕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지붕색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빼면 기존의 거 그대로 레드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눕기 작업은 이런 이점이 있고 또 이런 눕기 작업 외에 여기서 하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집만 떼어내고 싶다. 그랬을 때 눕기 작업을 하는 방법. 눕기 작업을 하려면 나머지 걸 다 없애고 이 집만 남겨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똑같이 아까 폴리건 이 라sso 툴의 폴리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선택하면 되겠죠. 지붕 선택할 때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어떤 이미지냐 따라서 또 틀려요. 어떤 걸로 활용할지. 자, 여기에 매직 툴이라고 있어요. 자, 퀵 셀렉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직 툴.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많이 선택이 돼요. 자, 여기서 선택이
이게 지금 매직 방망이인데 선택을 할 때 이것의 톨러런스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Shift를 누르면 플러스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선택을 해요. 지금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매직 툴 보면 톨러런스가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50을 좀 더 늘리는 거죠. 다시 자, 셀렉트 했던 것들을 디셀렉트 없애려면은 디셀렉트 하면 되고 컨트롤 D 하면 돼요. 다시 셀렉트 한 거를 전부 다 다시 선택을 해 볼게요. 이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집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근데 톨러런스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의 범위. 색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색의 범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선택할 것이냐 그것인데, 자, 이걸 100으로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50으로 하면 이 정도 되고, 사실 30으로 하면 더 좁아져요. 그래서 디셀렉트는 컨트롤 D 다시 해볼게요. 30으로 했어요. 어때요? 선택이 좀 덜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100으로 한다. 100으로 한다 하면 어때요? 지분까지 싹 먹어버리죠. 그러면 50 정도 아까 괜찮은데, 자, 50. 그러면 그래도 조금씩 선택이 덜 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Shift를 누르고 더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지붕 부분은 어때요? 안으로 먹어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잠시만요. 여기를 없애고, 이때는 이제 없애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 부분을 좀 없애줄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전체 50으로 선택을 했어요. 50으로. 그리고 플러스. 자, 플러스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뭉게구름은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 같은 경우는 윗부분의 라인이 쭉 이렇게 선택이 됐고, 이 아랫부분까지. 근데 여기 아예 막혀 있는 데는 플러스에서 조금 더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도 Shift를 누르고 좀 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선택이 잘 됐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여기 구름도 이렇게 플러스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이쪽 부분이 좀 먹어 들어가 버렸죠. 50으로 했을 때 이렇게 먹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50보다는 좀 더 낮은 것을 활용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컨트롤 D 하고 다시 40으로 했어요. 40으로 하고 Shift 이렇게 일단 해보고, 나중에 또 여기에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렉탱글 Shift를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Shift 누르고 추가해서 렉탱글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이 집 외에 나머지 것들은 선택이 됐어요. 집하고 잔디 아래 땅 부분을 빼놓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배경이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이런 경우에는 셀렉트를 해서 인버스, 반대로 인버스를 해주면 어때요? 집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 것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레이어에서 여기서 컷을 해주고 구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런 방법. 그래서 이것들을 델리트 없애주고, 조금씩 남은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부분들 중에 손볼 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레이어 마스크를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자,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조금 옵시트를 덜 주고 Shift 누르고 추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럼 눕기 작업을 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붕 색깔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초록 지붕으로 할지, 레드 지붕으로 할지. 일단 여기서는 그냥 레드 지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이제 방금 한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그런데 아까처럼 하지 않고 사실은, 자, 이것과 지붕, 레드 지붕을 같이 가져가도 돼요. 잠깐만, 얘도 레드고 두 개니까 얘는 일단 델리트를 시키고, 지붕, 자, 레드 지붕 가져와서 가까이 놓고, 이거 얘를 두 개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얘를 따로 띄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왔어요. 여기서는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같이 이 부분은 합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됐어요. 자, 이거를 에디트, 트랜스폼, 여기 스케일에서 이렇게 확대시켜줘요. 그러면 레드 지붕에 집이 생겼고, 그리고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내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좀 이미지가 강하니까 피를 좀 낮춰주고, 똑같이 이미지의 모드에서 어저스먼트에서 HUE 해서 세츄레이션 좀 낮춰주고, 이것도 조금 밝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느낌이 조금 틀릴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하늘이 살려져 있는 것과 하늘이 없이 눕기된 것과, 자, 차이를 볼게요. 이거하고, 물론 지붕색이 좀 틀리기도 하지만 느낌이 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고 뭐랄까 좀 더 세련된 느낌은, 눕기를 따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풍성하고 좀 그 뭐랄까 안정된 느낌은 눕기 따지 않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지금 해당됐을 때는 이 이미지가 좀 더 안정감은 있어 보여요. 물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로 작업했느냐, 어떤 상황에 어떤 패널이나 뭐 어떤 PPT에 얹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또 PPT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토샵에서 작업한 거를 PPT에 얹을 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정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그냥 투영한 상태에서 올리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제목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표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작게 축소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축소를 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작업을 해 볼게요. 렉탱글 툴로 물론 패드 값 없이 0으로 해서 에디트 색을 선택하고, 자 이럴 때는 레이어를 항상 새로운 거를 해서 에디트 필,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제가 아까 선택해 놓은 거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셀렉트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다 되지 않고 한쪽 방향만 축소하려고 하면 Shift를 누르고 하세요. 이렇게 Shift를 놔버리면 다시 이렇게 되니까 끝까지 하고 엔터까지 끼고 Shift를 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이미지 눕기를 딴 거, 이럴 때는 눕기를 딴 게 유리해요. 그래서 아까 작업한 눕기 딴 거, 자, 여기에 내가 이 눕기 딴 거를 일단 머치를 하고, 자,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를 어플라이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붕을 레드로 하던 이번엔 초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선 위쪽으로 와서 에디트 스케일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축소를 하고 이 부분에 약간의 지우개로 손을 좀 봐줍니다. 지우개는 가로, 대가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대가로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불러드리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컨트롤 C, V를 해서 해도 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멋지, 굳이 멋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멋지를 시켜서 혹여 잠시만 이 위쪽에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 이런 두 가지 색으로 할 수 있어요. 혹시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럼 이 두 개를 JPG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로 가져가겠습니다. 크기를 여기 크롭 툴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저장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했고, 이제 PPT를 열어볼게요.
기존에 내가 했던 작업 이렇게 PPT를 옮겨올 수가 있는데 가져온 거 다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오픈. 자,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상단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배경 작업을 한 것을 이렇게 PPT나 또 패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았습니다.